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방법에서 패턴을 등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통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고, 브러쉬, 에펙,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효과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에 패턴을 등록할 형태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새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모양으로 패턴 등록이 된 것이고요. 물고기 형태는 보시면은 물고기의 위치가 또는 보여주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유치한 다음 이 물통에 대한 자체 그 전체적인 외곽 형태를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가장자리를 이제 가려준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형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새우하고 물고기 모양이랑 그 다음에 우리 안전 자켓, 자켓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물통에 대한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병 있죠. 병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일러스트로 돌아왔고요. 거기서 새우 형태인데 그 새우 형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펜툴로 쭉 그릴 수도 있습니다. 펜툴로 쭉 그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예,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표현 방법에 어,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형태인데 펜툴로 새우의 이 전체적인 동선을 그립니다. 새우의 동선을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면 컬러가 아닌 테두리 컬러를 준 다음 전체적인 각도를 맞춰주는 거죠. 맞춰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선분이 아닌 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요 각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점을 찍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라인이 그렸을 때는 새우의 전체적인 동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를 미두트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를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넓혀주고 이 넓혀준 형태의 이 두께는 면으로 다시 변환시키겠죠.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그 다음에 각각의 새우 마디 부분은 펜툴로 기본 컬러를 주고 머리 부분부터 각각의 각도를 맞춰서 선으로 이렇게 구분점을 나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만큼 나눠주는 거죠.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에서 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꼬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이쪽 끝부분을 조금 더 당겨준 다음 여기에 곡선을 맞추는 겁니다. 곡선을 맞추고 여기서도 뾰족하게 갈 수 있게끔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눌러서 곡선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보면 분할할 수 있는 디바이드 기능이 있죠. 이걸로 디바이드를 해주는데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디바이드를 하고 언그룹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면이 투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으로 된 부분은 기본 면 색깔을 줘서 각각 면이 따로따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요. 자, 머리 부분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라운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조금 더 맞춰 주시고요. 맞춰줄 때 이 길이에 대한 부분은 직접 선택 툴로 해서 이 길이에 대한 이 기준점을 눌러서 얘를 조금 더 당겨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 주는 거예요. 당겨 줄 때 여기 보시면은 기준점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그 내용을 좀 더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면에 보면 라운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라운드 점을 찾아서 라운드를 주는 겁니다. 여기도 약간의 뾰족한 점이 있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 라운드가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점으로 맞춰서 곡선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입에서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펜툴로 입 모양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면 이 부분을 또 쪼갤 수가 있겠죠. 디바이드로 해주고 원그룹 해주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없애버리면 입 모양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죠.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 각각의 유소에서 라운드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주는 점은 각각의 유소를 조금씩 적용해 가지고 줄 수가 있고요. 떼놓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떼놓으면 여기도 몸통의 라운드를 적절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부분은 같이 여기다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주시는데 겹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금 더 늘려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랫부분,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크기가 조금 줄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줄여주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낸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열기, 앞으로 가면 중괄호 닫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에서는 보시면 이 부분이 라운드 처리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라운드진 사각형도 있고요. 라운드진 사각형도 있고, 여기에 블럽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는 그 굵기를 중괄호 열기로 하면 작아지고 닫기로 하면 커집니다. 그래서 다리 굵기에 맞게끔 적당하게 조절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조금씩 내려주시면 직접 선택술로 했을 때 이 각각의 형태는 다 기본 오브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은 그냥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눈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대한 부분에서는 디폴트로 각각의 동그란 원을 그리고 거기서 맞춰서 복사를 한 다음 확대하셔도 됩니다. Alt 눌러서 복사해서 그 내용의 눈을 그려주신 다음 방향키로 쭉 내릴까요? 그래서 그 경계 지점에 그려주고, 역시 블럽으로 작게 그린 다음 그 안쪽에다가 원을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듬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더듬이는 펜툴로 이 끝에서 라운드 처리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서 주시면 되겠죠. 두께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그 내용을 보고 1포인트에 맞춰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칼라 지정도 다 될 거고요. 꼬리 부분은 타원으로 그립니다. 타원으로 그래서 뾰족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여기서 선택한 다음 반드시 불투명으로 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위, 아래에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시키는 거겠죠. 회전은 반드시 확대해서 끝에다가 맞춰 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끝에다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앞뒤 부분은 가운데 있는 타원이 앞으로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닫기로 해서 지정해주고, 여기다 맞춘 다음 그룹을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칼라에 대한 부분은 제 강의에 3급 또는 1급에서도 칼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를 2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맞는 방법으로 한번 골라서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오늘 표현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주황색으로 해서 지정해 주고,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각각의 요소들 보면은 여기도 다리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고 스포이드 I 눌러준 다음에 영문 모드에서, 그쵸? I 누르고 붉은색으로 컨트롤 붉은색, 컨트롤 붉은색. 좋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각각의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더듬이하고 눈 부분은 빼고요. 눈 부분은 빼고요. 시프트로 다시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고 테두리 부분에 검정색이 들어갔습니다. 검정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넣어준 상태에서 두께에 대한 부분이나 앞뒤로 가야 되는 것들은 역시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닫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전체적인 동선도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새우에 대한 부분을 그룹을 준 다음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 놓고요. 인도에서 스와치를 가지고 옵니다. 스와치를 가지고 오면 이 스와치에다가 얘를 넣고요. 이 등록한 요 패턴에 대한 것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에 대한 정리를 미리 보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블록 형태로 갔죠. 그래서 여기 그리드 형태가 있고요. 약간 지그재그 형태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이 패턴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까지, 패턴에는 이름이 문제에서는 새우라고 했죠. 그래서 새우라는 걸로 넣어서 엔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빠져나오면 패턴을 실제로 등록했을 때 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려 놓고 테두리가 아닌 면에 이 패턴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배경이 투명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직접 선택 툴로
여기에 이 사각형만 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칼라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칼라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단색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각형이 얘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B를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이 뒤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청색을 주게 되면, 여기다 청색을 주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는 배경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패턴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피 페이스트인데 컨트롤 플러스 C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카피가 되네요. 카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백으로 하는 형태로 뒤쪽에 붙인다고 해서 백이라는 걸로 해서 그 약자 B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붙이기입니다. 이 부분은 뒤로 붙이기가 되겠죠. 뒤로 붙이기.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축키를 써서 지금 이 패턴을 사용한 거고요. 패턴이 너무 크죠. 패턴이 너무 큽니다.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툴박스에 보면 축소 확대 툴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패턴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사각형을 말하는 거고요. 공간을 말하는 거고, 패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부분의 크기를 유니폼으로 50%를 준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시면 그 패턴만 이렇게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에 대한 크기 조절은 우리가 변형툴, 트랜스폼의 변형툴인 축소확대 툴에서 패턴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로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몸통 부분하고 지느러미 부분이 있는데, 몸통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입부분이 별도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또 한번 이걸 분할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내가 몸통의 모양을 이러한 모양으로 그렸다면,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밝은 색으로 좀 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약간 뾰족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올라오는 형태이고, 여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 형태이고, 이쪽에는 조금 뾰족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유선형을 보면 앞쪽은 조금 라운드 되는 부분이 여기가 좀 급경사로 되어 있고 뒤에는 완만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기준점, 가운데 있는 요 기준점을 감싸주고 앞쪽으로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경사에 대한 부분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완만하고 앞쪽은 급경사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여기에 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립니다. 타원으로 해서 타원을 좀 어느 정도 뾰족하게 주고 요거를 좀 복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입에 대한 형태를 위아래로 얘를 겹쳐줍니다. 겹쳐주고 그 경사되는 완만한 정도를 보고 전체적으로 두께를 조금 조절합니다. 조절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 줄 거고요. 거기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맞춥니다. 예, 입에 대한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운드 되는 접시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주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친 다음 확대해서, 예, 이거를 확대해서, 예, 확대해서 직접 선택 툴에서 보면, 예, 여기를 감싸주면은, 여기를 감싸주면, 예, 봤을 때, 예, 여기를 감싸줬어요. 예, 이렇게 주면 여기에, 예, 라운드 점이 나옵니다. 예, 라운드 점으로 이걸 라운드 처리하고요. 예, 이쪽에서는 라운드 점이 지금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운드를 만들어주기 어려우면, 예, 요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펜툴에서 앵커 포인트 배웠지 않습니까? 예, 앵커 포인트로 여기를 찍고, 예, 얘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돌려주면, 예, 기준점에 대한 위치가, 예,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 이 부분들은 두 개의 기준점이 있으니까 하나는 지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이점에서 빼주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 보면 라운드 점도 생깁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기준점이 두 개일 때와 하나일 땐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나 빼주고 이쪽에 와서 라운드 점으로 올려주시면, 예, 이 부분이, 예, 얼마든지, 예,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최대한, 예, 많이 끌어주는 거죠. 이쪽도, 예, 최대한, 예, 끌어주는 거예요. 예, 이쪽에 최대한 오는 거고, 여기 점이 있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 점을 빼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죠. 예, 라운드 점이 되는지.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준점들이 얼마만큼의 기준점들이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살펴보신 다음에, 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옮겨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빼기로, 예, 빼주시면, 예, 선택했을 때, 예, 또 라운드 점이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라운드 점이 이만큼 들어오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방향선으로 맞춰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형태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 부분에, 예, 펜툴로 어떻게 해요? 예, 머리 부분을 또 구분할 수 있게끔 펜툴로, 예, 영역을 주고, 이 선은 반드시 면 칼라가 아닌 테두리 칼라로, 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뒤쪽에는 그림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따로 작업하셔야 되고요. 지느러미는 어때요? 겹쳐서 하면 되죠. 일단 잘라볼까요? 예, 디바이드, 예, 언그룹 하시고, 예, 이 부분만 별도로, 예, 분리가 됩니다. 예, 여기서 펜툴에 와가지고 그림자 부분은 바깥쪽에서 이만큼 돌려주고 다시 일로 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바꿔주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또 디바이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언그룹 하시면 되고요. 예, 선택하고 따로따로 선택이 됐을 때, 예, 스포이드로 저는 찍어줄게요. 이렇게, 예, 찍어주시면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펜툴에서 입 모양과 얼굴 모양에 대한 부분이니까 펜툴로 그리시면 됩니다. 예, 입 모양에서 내려올 거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선인 경우를 확인하시고, 예, 이 부분이 면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고 디바이드하고
언그룹 하신 다음에 하나씩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진한 부분 더 찍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붙여주시면 예, 거기에 맞을 거고요. 예, 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블럽 했었죠. 그래서 브러쉬에 와서 예, 중가로로 크게 어느 정도 적당히 예, 눈 모양으로 맞추신 다음에 예, 클릭하고 거기 색깔은 예,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디폴트 주고 테두리는 투명.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더 작게 하는 거예요. 예, 작게 해서 예, 적당한 위치에다가 또 찍어주고 거기 색깔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죠. 예, 선택하고 블럽에 와서 여기다 찍으면 더 하얘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예, 선택해 가지고 검정색을 줍니다. 예, 검정색을 주고 테두리는 투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맞춰 놓으면 됩니다. 예, 이것도 꼭 중앙에 맞추려고 너무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툴에서는 지느러미의 모양이 어쩌면 나뭇잎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지느러미에서 끝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바깥쪽에서 예, 여기 안쪽까지 들어와서 예, 이렇게 그려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죠. 예,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모양을 전체적인 모양을 만듭니다. 예, 전체적인 모양을 예, 만들어 주세요. 끝에까지 해서 여기까지죠. 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만들어 주고 이 방향선으로 그 모양에 대한 형태를 예, 조절합니다. 예, 자연스러운 유선형이 될 수 있도록 예, 유선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내어주시고요. 예, 이렇게 예. 그럼 요 끝은 바깥이지만 여기서 얘를 안쪽으로 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 라운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라운드 지는데 다 들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 더블 클릭해서 얘만 예, 라운드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모양이 이렇게 나가낼 거니까 요 떨어지는 부분은 펜툴로 바깥쪽에서 여러분이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눌러주고 빠져나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펜툴로 예, 이쪽에서 클릭하고 라운드 쳐서 예,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빼기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스포이드로 예, 찍어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예. 밑에 지느러미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라운드 처리하고 그대로 돌려서 예, 여기서 라운드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예, 다시 빠져나와서 예, 그 다음에 또 라운드 되겠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유선형에 대한 예, 강조되는 부분은 예,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양을 예,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건지 예,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할 건지 예, 그거는 정하셔도 돼요. 예, 꼭 맞추려고 비율만 맞추세요. 비율만 예, 비율만 맞춰 나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 예, 꼬리 부분도 여기서 안쪽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예, 안쪽에서 그 다음에 라운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라운드로 돌아가고 예, 다시 찍어준 다음 예, 안으로 또 들어오겠죠. 예,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겠죠. 예,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아예 연결시켜 버리세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또 뒤로 보내면 되겠죠.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이미지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얘를 옮겨주면 이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양을 약간씩 수정하는 건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게 길면 짧게 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동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 그 자켓은 이제 새우가 들어가니까 우선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켓 형태는 지금 보시면 이게 유선형처럼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유선형에 대한 거를 그냥 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변곡점이라고 해서 이제 높은 상위점을 찾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자켓은 앞과 뒤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먼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다시. 그 다음에 이게 어깨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이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더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갈 거고, 다시 내려와서 이만큼,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으로 좀 들어올 거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거의,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죠. 보여주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간 다음,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어깨로 와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좌우 대칭이 안 맞죠, 그쵸? 그래서, 대칭이 맞게끔 각각의 기준점으로 옮겨서, 이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좌우 대칭되는 정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터로 각각의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돌려줘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됩니다. 한 번에 되죠, 그쵸? 한 번에 라운드, 한 번에 라운드가 되네요, 이렇게 라운드 처리해서 주는데, 지금 라운드 값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직접 컨트롤 키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Alt로 하나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이 앞쪽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펜툴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립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눠졌구나.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립니다. 돌려주고 여기서 안으로 다시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필요한 부분은 디바이드 하고, 그 다음에 언그룹을 다시 해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립니다. 바깥에 요 안쪽 것만 필요한 겁니다. 안쪽 것만 여기다가 올려놓고 색깔을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이게 뒤쪽과 앞쪽인데 약간만 키우셔도 돼요. 이렇게 또 더 나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에서 일로 가야 되죠. 그 일로 가는 거는 얘를 반전 툴로 예, 이쪽에 와서 Alt 누르고 예, 카피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예,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를 부분적으로 예,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조절할 때 이쪽에다 갖다 놓고 할까요? 여기다가 예, 여기는 모양이 거의 이 모양 따라가니까 예, 그러면 얘도 예, 복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 그냥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거는 한 번에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여기서 살짝 예, 이렇게 내려와야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예, 내려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예, 바깥으로 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색한 부분은 예, 이걸 선택해서 약간 돌려주고 예, 모양을 예, 조금만 가다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전체 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디바이드 그 다음에 언그룹 하셔서 이 가운데 것만 예, 이쪽에다가 맞추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아래는 예, 살짝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모양이 들어갔는데 예, 여기서 형태가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은 시간 관계상 예, 이 부분에 수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면 예, 다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상황에 맞게끔 예, 적절하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모자라다 그러면 이 부분만 예, 더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예, 빼셔서 예, 적당히 예, 위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라운드 짚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패턴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패턴 넣으시고 예, 패턴 넣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색깔에서 패턴 위로 갔네요. 그쵸? 그럼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이건 앞으로 붙여야 되죠. 컨트롤 F 하고 이제 패턴을 줍니다. 예, 그럼 여기에 들어와요. 축소 확대 들어가서 패턴만 예,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만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고 이 숫자를 보고 여기서 뭐 40 미리 보기를 하십시오. 예, 미리 보기를 하면 예, 적절한 크기가 나오니까 예, 적절한 크기로 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색깔은 예,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끈이나 주머니 같은 경우는 예, 한쪽만 그려서 예, 얘를 뒤쪽으로 붙이고 점선에 대한 건 바깥쪽에서 따라가면 되겠죠. 예, 따라가면 되는데 예,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자, 얘하고 얘를 예, 복수 선택합니다. Shift를 눌러서 예, 그리고 Alt를 눌러서 얘를 복사하고요. 예,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디폴트 색을 줘요. 면에 디폴트 색을 주고 얘를 끊어 보세요. 예, 우리가 나이프에서 예, 선 자르듯이 요 끝하고 요 끝을 잘라주고 예, 잘못 자르면 이제 저런 경고 표시가 나오고요. 예, 여기서 확대해 보면 요 선에 맞춰 가지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자르는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 없애버리고 얘는 바꾼 다음에 투명을 줄까요? 예,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이드에 와서 예, 이 선분이랑
요 끝에를 잘라서 얘는 없애고 요거는 흰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예. 요 끝에 요 점들은 예, 점 클릭하고 예,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점 하나 선택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도 어색하죠. 예, 이거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예, 지우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스트로크에서 대시 라인이죠. 예, 점선으로 한 거예요. 점선의 색깔은 노란색이네요. 그쵸? 그래서 노란색을 주고 바꿔준 다음에 예, 거기서 두께에 대한 거는 1포인트라면 1포인트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확대해서 예, 요거는 이쪽으로 그렇죠?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예,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에 대한 부분에서 선의 길이가 좀 짧아야 되면 예, 여기를 12에서 절반 정도이면 6이겠죠. 6 정도로 주면 예, 짧아질 거고요. 예, 두께는 2포인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간격도 똑같이 6을 준다 그러면 예, 여기다가 예, 한 8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8 정도로 빠지는 거죠. 선택하고 예, 선 선택한 다음 예, 스포이드로 찍어줘 볼까요? 찍어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이거 투명 컨트롤 Z 하고 두께 2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 8을 줬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끈이나 주머니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자르는 부분에 대한 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양동이에 대한 걸 볼까요? 양동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께가 안쪽에도 있고 지금 또 양동이 자체 두께도 있고 겉모양도 있는데 요거는 컨트롤 R 한 다음에 양동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중심을 안내선 표시해서 예, 가운데에서 Alt 눌러 가지고 이렇게 예, 라운드 처리합니다. 기본 디폴트 컬러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대로 복사해서 예, 아래쪽으로 줍니다. 예,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얘는 중심에서 기준이 돼서 약간 줄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택 풀고 펜틀에 와서 예, 이 끝라인 예, 끝라인에 맞춰서 예, 이렇게 예, 기준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려서 예, 연결까지 해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은 합쳐도 되는 거거든요. 예, 아랫부분은 패스파인더 유닛 주고 위에 거는 앞으로 가져오기로 해서 구분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아래와 유가 이제 구분이 된 거고요. 여기서 두께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예, 똑같아요. 예, 스트로크에서 보면 안쪽으로의 두께죠. 바깥이 아닙니다. 예, 안쪽으로의 두께로 예, 두께를 올려주면 예, 바깥으로 절대 크지 않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자체는 면을 바꾸면 되겠죠. 두께만큼. 예, 그 다음에 예, 선택을 다시 하고 예, 디폴트 컬러를 주시면 이런 두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요 두께가 나왔죠. 예, 요것도 여기까지 다 예, 맞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여기 안에는 예,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복사하는데 Alt키 눌러서 복사하세요. 예,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리세요. 여기다가 예, 선택 풀고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 끝에까지 맞출 거니까. 그래서 이동해서 얘를 면은 투명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예, 물이 좀 찬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예, 맞춰주는 거예요. 예,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겠죠. 예. 그리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또 디바이드를 또 하겠죠. 그 다음에 언그룹을 하겠네요. 그럼 실제 필요한 거는 어느 면이에요? 예, 요 안쪽 요 면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다 구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놓고, 클리핑은 이 겉에 있는 모양을 하나를 또 복제해 놓으세요. 예, 따로 복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 패턴을 넣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갖다가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고기가 그룹이 되어 있는데, 물고기 그룹이 되어 있는 얘를 이쪽에다가 여기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여기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서 컨트롤 Z, 예, 여기서 이렇게 그룹 시켜주고 얘를 이쪽에다 갖다 놓는 거죠. 예, 이쪽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얘 Alt 눌러서 얘는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확대를 크게 해가지고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얘도 위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얘 돌려가지고 이쪽 잎하고 이 부분이 꼬리가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예, 그 다음에 내린 다음 요거는 이쪽 잎 부분이니까 여기에만 갖다 놓는 겁니다. 이쪽에만. 예, 눈이 나올 정도로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양동이 모양에서 요 모양의 이 바깥쪽으로 나온 물고기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동이의 그 형태를 감쌀 수 있는, 예,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이 양동이를 하나 더 복제했지 않습니까? 그 복제한 걸 면도 투명하고 테두리도 투명하게 해서 얘를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이 양동이 모양하고, 예, 같이 맞추세요. 근데 맞출 때 투명이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예, 검정색을 줘서 이걸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다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얘가 앞으로 오는 거였으니까 앞으로 오고, 테두리도 투명하고 면 투명하게 한 다음 얘 전체 여기를 다 선택하세요. 예, 위에 건 놔두고 이쪽만 선택한 다음에, 예, 이쪽 이미지는 요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Shift 눌러서 이제 요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안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거는 이제 예,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각각의 테두리 컬러랑, 예, 그 다음에 배경 컬러 있죠? 예, 배경 컬러, 예,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 물고기랑 여기 양동이의 모양은 다 별도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예, 요 박스 있죠, 그쵸? 여기 박스의 이 부분에다가, 예, 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그 색깔의 양쪽은 가운데가 좀 밝고 양 끝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렇게, 예, 양쪽으로 넣고, 예, 주시면, 예, 양동이의 모양이 그라디언트로 이루어질 거고요. 다시 빠져나와서 거기 각각의 물 색깔은 스포이드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그다음에 위에 면도 여기 찍어주면 되죠. 네, 예,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랑 이 면은 지금 분리가 안 됐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거를 언그룹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위쪽 바깥쪽 면만 예, 스포이드로 예, 밝게 예,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언그룹 하시면 예,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 값만 같이 검정색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으로 주면 예,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 브랜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예,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도 이거 그 자체가 두께가 있어 보이죠. 면이죠. 근데 면으로 여러분이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 두께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진 형태로 얘를 예, 앞으로 가지고 해볼까요? 예, 그려가지고 이걸 라운드 처리하고 예, 여기다가 손잡이 모양으로 양쪽으로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예, 올려놓으면 이 내용으로 해서 이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여기서 조금 내려와서 Alt를 누른 다음에 손잡이 모양의 각도를 만드세요. 예, 면은 여전히 투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사실 필요한 부분은 아래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툴로 갖다가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자르세요. 잘라서 위에 거는 지우고 예, 아래 거에 대한 두께를 올리는 거죠. 예, 두께를 올려주고 그 올려준 두께만큼 우리가 뭘 썼어요? 패스에서 예, 아웃라인 스트로크 썼죠. 예, 같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 라운드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면이 선 형태의 어떤 예, 긴 형태의 유형으로 면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선으로 그린 다음 두께를 주고 면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진행하면 거의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대충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안에 거는 지금 안 했고요. 예, 큰 덩어리에서 클리핑 마스크랑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한 내용 적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켓에서 앞뒤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조금 더 예, 살펴봤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병인데요. 그 병 형태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사실 좌우 대칭 구조거든요. 그래서 펜툴로 위에 있는 뚜껑을 제한 이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예, 이 정도로만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내려와요. 왜냐면 아래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프트로 해서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반전시키세요. Alt로 예, 버티칼 카피해 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어때요? 좌우로 좁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좁혀주고 나머지를 연결해 주면 돼요. 펜툴에서 여기와 여기는 예, 연결해 주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도 사실은 선이 떨어져 있는데 예, 이걸 가둬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예, 컨트롤 J를 하시면 예, 조인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뚜껑은 여기 상단에 오셔가지고 여기 라운드진 사각형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예,
그려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예, 이것도 올려주시고, 예, 올려주시고. 그럼 이제 병 모양이 됐습니다. 그쵸? 병 그린 건 나머지 이것도 이제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게 이제 패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기본형 그림을 그려서 클리핑 마스크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여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브러쉬에 차콜이라고 돼 있죠. 예. 보통 차콜 목탄 느낌이죠. 차콜 패던데 그건 브러쉬에 보시면 여기 브러쉬에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곳에 아티스틱 체크 차콜 펜슬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사실상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햄버거 메뉴 있죠. 거기 리스트 뷰를 보시면 차콜 패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굳이 붓으로 갖다 이렇게 모양을 그리지 마시고요. 원으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원으로 여기서 타원 그려준 다음에 이 내용을 적용해 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 두께에 대한 부분은 반전 툴을 이용하시면 서로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테두리 컬러는 그냥 노란색 계열이면 노란색 계열로 이걸 적용해 주시면 돼요. 노란색 계열로. 그래서 노랑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주황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돼요?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잘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위 툴로 갖다가 여기 자르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반전 툴로 돌려주시면 그 위치 값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지우면 되겠죠. 거기다 맞춰서 이렇게 면 컬러는 이제 투명으로 하고 여기다가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1급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형을 할 때 사실상 그림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그냥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가상으로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고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물론 많이 그려봐야겠죠.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 사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분할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시면 그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번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